마지막은요, 불행에 대한 이야기. 바로 불행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봤잖아요. 먼저 불행이 어떻게 생기느냐, 또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마지막으로는 지금 당장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신다, 그렇게 느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운이라는 개념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운은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런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가끔 본인이 불행하다 여기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 또는 우울증에 깊게 빠지신 분들의 대다수는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최근에 이런 진짜 안 좋은, 운이 나쁜, 진짜 이거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제 안에 있어서요,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이 삶을 헤어나갈 수가 없고 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운이 정말로 극적으로 나쁜 순간이 있으면요, 삶이 불행해질 수 있는 거 저도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무엇이냐면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인생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운이 좋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어쩔 때는 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어쩔 때는 다시 또 행복한 인생,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게 저 역시도 그렇고 모든 분들도 그럴 거라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불행한 순간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행, 즉 운이 나쁜 순간에 우리는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고, 운이 좋을 땐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내 삶의 불행이 지속된다는 것은요, 결국엔 이 짧은 기간, 짧은 행복과 짧은 불행이 반복되는 것조차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는 그 한 번의 극적인 불행 때문에, 그 한 번의 운이 나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이 좋았던 상황들, 내 삶의 행복의 순간들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뜻이에요.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는 행복을 느끼셔야 되고요, 불행을 느꼈을 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은 마음껏 누리되 불행은 최대한 멀리하게 하는 방법들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이라는 개념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 좋은 운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운이 있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운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다, 사실은 안타까운 말이지만 변명입니다. 그 예시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 그 유튜버 중에 궤도 아시죠? 궤도. 그 과학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궤도님이 어디에 한 매체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지금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노를 젓고 있었는데, 단지 물이 안 들어와서 모두가 몰랐을 뿐 나는 항상 노를 젓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 물이 들어왔었을 때 노를 젓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이 물이 빠지더라도 다시 계속 노를 저어갈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삶에 있어서 그냥 반복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내 삶에 충실해야 할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저 그 순간순간들을 즐기고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요, 어쩔 때는 운이 좋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운이 나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도 있고요, 물이 가득 차서 엄청 잘 저어지는 때도 있을 거란 소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물이 들어왔을 때만 노를 젓느냐? 아니란 것이죠. 물이 없을 때도 노를 젓고 물이 들어왔을 때도 노를 젓는 것이 인생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극대화시키고 반대로 불행은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삶에서의 행복을 위한 삶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 운이란 개념 속에서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 삶은 언제나 모든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좋은 순간, 나쁜 순간이 이어져 왔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쁜 순간에 구태여 너무 기분 나쁘게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왜?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거니까. 전화위복이 있을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행복하려고 자꾸 극적인 무언가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그런 종교 속에 기대기도 하잖아요. 혹은 극적인 무언가, 예를 들어서 내 외모가 좀 별로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내가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너무나 내 삶에 이런 컴플렉스 트라우마가 내 삶을 잡아먹는 것 같아서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성형수술이나 어떤 극적인 무언가에 자꾸 손을 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새 유행하는 마약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 쾌락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 그런 극적인 무언가, 바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무언가에 성역되면요, 절대 반드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행해졌으면 불행해졌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무조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저 역시도 종교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저에게 상담 오는 사람이나 제 주변에 상담받는 사람들이나 모두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삶의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려고, 너무 슬픈 말이죠, 행복하려고 하신 거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하려고 극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가시면 안 된다. 왜냐? 행복이란 것은 일단 결과물이 아니에요.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행복은 결과물이라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행복이란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모습 자체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고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행복이 돈이 어느 정도 많아서 내가 행복해진다? 그럼 결과물이잖아요, 결과물. 그럼 내가 그 목표치를 달성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이란 건 진행형이고 지금 내 모습 그 자체를 즐기는 것, 이 과정을 즐기는 것. 즉, 과정 속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에 집중하면 안 돼요. 반대로 결과물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린 자꾸 극적인 무언가에 현혹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험 공부 다 해보셨겠지만 대학 입시라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극적인 공부 변화를 추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이거 갑자기 당일치기 전에, 한 달 전에, 아 괜찮아, 나 시간 아직 남았으니까 극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지겠지, 극적으로 잘 되겠어요? 모든 분들이 다 공부해봤지만 결국 수능 속에서 혹은 내신 속에서 우리가 성과를 낸다는 것은 얼마나 내 삶에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고 노력을 해왔고를 평가받는 것이잖아요.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당장의 결과물에 현혹돼서 이 결과물을 내야 돼 라는 그 압박감,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자꾸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극적인 변화를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쏟아붓고 내 기대감을 오로지 거기에 집중했었을 때 잃어버리는 그 반발심은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원망하게 만들고요, 남 탓하게 만들고 자꾸 자기 인생은 글러먹은 인생, 난 여기까지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결국엔 우리 삶에서 불행을 벗어나는 방법은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불행하지 않는 게 1순위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얻어가는 결과물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행복한다는 건 과정을 즐기는 것이고, 불행해서 불행하지 않은 삶, 불행하지 않은 삶에서 행복을 추구한 삶, 행복을 추구한 삶에서 결국 행복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 나갔을 때 비로소 행복은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기도해서 단순히 그런 신앙생활 혹은 어떤 종교적인 시츄에이션, 행위들, 혹은 어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같은 이성관계를 통해서 극적으로 내 삶의 공허함이 채워져서 불행이 떠나가겠지, 행복해지겠지. 혹은 내 삶에 돈이 있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거야,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 결국엔 그런 극적인 내 삶의 행복을 위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의 매체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 매체가 상실됐었을 때 반발감이 오히려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무엇이냐면 감정, 감각이 주가 되는 삶이 아니라요, 이성과 현실이 주가 되는 삶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불행이란 것, 행복이란 것은
감각, 감정에 조금 더 가깝잖아요. 이성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행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복합적이고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불행과 행복은 느끼는 감정, 감각에 더 치중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여유로움, 편안함 이런 것에서 오는 행복감들은 결국엔 그 감각, 감정들에 내가 거기 안에 편승되어서 느끼는 것들인데 결국엔 많은 분들이 행복하거나 불행이거나 그 감각과 감정들이 주가 된 삶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감정과 감각들이 행복해지면 되겠지라는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을 이미 느끼고 있으면요, 동기부여와 자극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영상 보고 동기부여를 얻으시거나 어떤 자극을 원하시는 분들, 내 삶이 불행한데, 무기력한데, 자존감이 낮은데 동기부여 얻어서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불행이란 감각 속에서 이미 오랫동안 지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감정으로 극복하는 건 사실 안 좋은 접근이에요. 감정이 불행하다고 해서 이 감정을 극복해야지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되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가 불행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이성과 현실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죠, 선생님? 바로 내 삶, 당장의 현실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과제들, 숙제들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가장 첫 번째로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대학 입시 혹은 진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공을 택하기 전에 공부했던 과정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제 나이 때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고3 때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이렇게 보게 되는데 처음 이제 딱 6월 모의고사를 보러 간 거죠. 보러 갔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너무나 불행한 거죠. 너무나 슬퍼요. 우울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걸 벗어나야지 하려고 계속 안절부절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짜 수능날 가서 정말 좋은 결과물, 좋은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은 내가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불행한 순간, 안타까운 순간, 운이 이렇게 안 좋았던 순간 그런 불행했던 순간이 왔었을 때 동기부여로서 그것들을 극복해서 시험을 잘 본 게 아니라요. 그냥 평소에 내가 하던 그대로 계속 해나갔기 때문에 잘 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매 순간순간 진심을 다해서 이성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과제들을 이뤄나가고 자기 개발해 나가고 내가 현실 속에서 충실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이어져 나가면 반드시 결과물들은 오는 것은 당연해요.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 그렇지만 내가 그 결과물이 어떻게든 좋기를 원해서 감정적으로나 동기부여해서 어떻게 잘해봐야지 이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생각, 아무런 감정과 감각 없이 그저 일단 하고 보세요. 일단 그렇게 발달되는 인내심, 절제력, 성실함, 내 삶에 진심으로 임하는 태도들이 학습되면요, 자연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결과물들의 변화가 올 것이고 그러면 내 삶의 불행이 점점 개선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행복해지려고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먼저 불행을 개선시키기 위해선 내 삶의 동기부여나 자극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런 감정적인 소비는 불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내 삶에 어떠한 과제를 해야 내 삶이 개선될까?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을 고쳐나가고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지 내 삶이 변화가 될까? 이것들에 집중하시고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고 내 삶이 불행해지는 원인, 나 저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쟤 때문에 원망하고 세상 때문에 이 나라의 그런 문화 시스템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현혹돼가지고 그런 것에 감정 소비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내 삶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것들에만 집중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들에 먼저 집중해 보시면요, 내 삶이 점점 변화되고 다시 한번 그것들이 내 삶에 여유로움을 가져다 오고, 말씀드렸듯이 노를 젓는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운이 좋은 순간이 내 삶에 찾아오고, 그런 순간이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불행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왜 행복과 불행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냥 전 막 사는데요. 그냥 저는 인생을 그냥 살고 있는데 제가 행복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이 행복에 대한 개념과 의미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그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불행에 대한 관한 주제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쌤이었습니다.